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,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하는데요. 인간은 소우주다, 그리고 3대 7의 법칙이다, 이런 개념들이죠. 네, 상당히 독특한 관점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또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,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뭐랄까, 자료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왜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을 소우주라고까지 부르는 걸까?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. 네,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3대 7의 법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일까?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먼저 인간은 소우주라는 개념부터 좀 볼까요? 자료를 보면 인간이 소우주인 이유가 그냥 우리 몸, 오장육부 이런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죠. 네, 그보다는 우주를 이루는 그 세 가지 근본 기운 있잖아요. 천기, 지기, 인기. 이 세 가지, 그러니까 천지인 삼기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. 네, 그 천지인 3기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보면요. 자료에서는 대우주 자체가 이 세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, 우주 자체가요? 네, 천기는 그 비물질적인 에너지, 그리고 지기는 땅이나 우리 몸처럼 만질 수 있는 물질 에너지고요. 인기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종의 비물질 에너지로 설명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이 세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치 우주 전체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소우주라고 부른다는 거죠. 아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 그 자체가 그냥 소우주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.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이 세 기운하고 결합이 돼야 그때 비로소 소우주가 된다. 이런 말씀이시죠. 정확합니다.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육신은 그냥 물질적인 지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. 와, 이게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우주를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. 당신 스스로가 하나의 작은 우주다. 이런 생각이 좀 어떤 느낌을 주나요? 뭐랄까, 잠재력이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내가 우주의 축소판이라니 이거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. 자, 이런 우주적 관점이 또 다른 원리로 이어지는데요. 바로 3대 7의 법칙입니다. 네, 이 법칙도 흥미없죠? 이건 인간이 왜 소우주인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별개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. 세상이 돌아가는. 맞아요. 우주와 삶이 운행되는 또 다른 원리다. 이렇게 설명하죠. 그럼 이 3대 7이라는 비율,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? 이 법칙은요,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비율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고 자료는 말해요.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드는데요. 네. 첫째는 지상,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볼 때예요. 아, 땅 중심. 네, 이때는 천기가 30%, 그리고 물질 기반인 지기, 이게 땅이나 우리 육신 포함해서 40%, 그리고 인기가 30%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요. 아, 지상 중심이니까 물질인 지기가 40%로 제일 높군요. 그렇죠. 물질 세계가 기준이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중심으로 볼 때입니다. 내 인생이요? 네, 이때는 천기 30%, 지기 30%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의 노력과 의지, 즉 내 인생의 부분이 40%를 차지한다고 설명해요. 와, 이건 또 다르네요. 내 삶의 주체는 나니까 내 노력이 40%다. 네,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는 거죠.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중요도 배분이 달라진다는 해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법칙에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? 어떤 걸 이루려면 최소한 70%까지는 우리 힘으로 가야 한다. 이런 걸까요? 네, 비슷합니다. 그 70%는 이제 자신의 노력 40%에다 지상의 기운 30%를 합치든 아니면 직위 40%와 인기 30%를 합치든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. 어쨌든 그 70% 수준, 자료에선 이걸 턱걸이라고 비유하죠. 아, 턱걸이 비유. 재밌네요. 네, 일단 그 70% 턱걸이에 도달하면 나머지 30%는 하늘의 힘,
그러니까 1000개가 도와줘서 100% 완성을 이룰 수 있다. 이런 논리입니다. 한국 경제 성장 예를 들면서 70%까지 왔다. 이런 비유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비유도 나오죠. 이제 마지막 하늘의 힘을 받아야 할 단계다. 이런 뉘앙스고요. 결국 이 3대 7 패턴이라는 게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발전이나 더 크게는 인류 문명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70%까지 가는 그 노력이 정말 필수적인데 그것만으론 완전하지 않고 마지막 30%를 채우는 뭔가 어떤 조화나 도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여러 상황에서 그 마지막 30%를 완성시키는 요인이 과연 뭘까? 이걸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? 인간은 영원에 깃들어서 천지엔 삼기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소우주가 된다는 것. 이게 첫 번째였고요. 네, 그리고 3대 7의 법칙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70%의 노력과 기반이 필요하고 거기에 30%의 하늘의 도움이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는 우주적 원리. 그렇죠. 노력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조화, 그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. 네. 다만 이게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가 제시하는 특정 관점, 그 정법이라는 체계 안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은 기억해야겠네요. 맞습니다.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틀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료에서는 인류 전체가 지금 이 70% 문턱에 와 있다고도 암시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맥락이 있죠. 만약 이 3대 7의 법칙이 정말 성장의 원리라면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이건 70% 지점까지 온 것 같은데? 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나요?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영역을 넘어서 100%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마지막 30%, 즉 하늘의 도움을 이끌어낼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